오늘은 증여하기 좋은 재산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즉, 절세 방안을 재산별로 알아봅니다. 증여의 우선순서. 증여 재산의 종류는 부동산, 유가증권, 금융재산이 있겠죠. 부동산이 한 63% 차지하고요. 금융재산 혹은 주식 등이 36%, 기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수익이 발생하는 재산, 평가액이 낮은 재산, 가치가 상승할 것 같은 그런 재산들이 증여하기 좋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입니다. 수익 발생이 안 되는 거주주택이나 비업무용 토지 등은 재산세, 종합소득세 등이 각종 세금으로 수증자의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익 발생이 되는 임대주택이라든가 상가라든가 배당받을 수 있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두면은 그 당시에 증여세 한 번만 세금을 내게 되면은 그 다음은 자금 출처 등 명확한 자금 소명이 대해서 수증자에게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가치 증가가 예상되는 것이죠. 현재 가치에서 증여를 하니까 1억을 증여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5억이 됐다. 뭐 그런 이야기죠. 향후 가치가 높아지면은 그만큼 유리하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 어떤 것이 있냐면은 예상되는 것이니까 재개발, 재건축, 그 다음에 상장이 예정돼 있는 그런 것들, 전에서 지목이 대지로 바뀐다든가 잡종지로 바뀐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가치 상승이 예상이 되겠죠. 이런 부분을 증여를 하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상속하고 증여하고는 다르죠. 그죠? 증여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면은 증여한 부분은 합산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합산 금액은 증여 시점에 신고한 금액으로 합산한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자, 1년 차에 증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5년 되니까 돌아가셨어요. 10년 이내죠. 그러면 요때에 증여 신고한 금액이 1억이라고 그러고 요 시점은 2억이라고 하면은 1억으로 합산된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세법에서는 이월 과세 규정이 또 있습니다. 예, 요거는 양도소득세에 관련된 건데 양도일로부터 소급한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23년부터 바뀌었는데 이전에는 5년만 합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편에서 자세히 추가 설명 드립니다. 따라오십시오. 자, 이월과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증자가 어떤 부동산이나 이런 것을 증여를 받았었는데요. 그것을 10년 내에 양도를 하게 되면은 양도차익 계산할 때 증여자가 취득한 것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취득가액이 1억입니다. 요거는 증여자죠. 증여자 기준에서. 그래서 증여가 그냥 6억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양도차익이 5억입니다. 그러면은 단순하게 계산을 내가 세율 40%를 적용을 하면 약 2억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것을 증여를 한번 통하는 경우에 취득가의 증여자가 1억에서 배우자한테 6억으로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제로예요. 배우자는 6억이 한도입니다. 그러면은 6억에 증여를 받았으니 내가 6억에 팔게 되면 양도차익이 제로예요. 그럼 양도세액이 하나도 안 나온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요걸 잘 이용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같은 재산을 양도를 했는데 2억을 내느냐 2억을 안 내느냐 그런 차이가 발생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요것이 이월 과세 규정이라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세보다 낮게 평가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증여자산 평가 방법에는 매매 사례 가격, 감정가, 수용, 경경매 가격입니다.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 방법으로 공시지가나 기준시가를 적용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20억짜리라고 내 자신이 평가하고 있는 토지가 있다고 합시다. 주변에 매매 사례 가격도 없고 감정가도 없고 이러니까 공시지가 기준으로 10억으로 평가를 해서 증여를 했다라고 하면은 20억짜리 증여를 했는데 10억만 증여세 낸다. 그런 이야기예요. 단순하게요. 자,
이럴 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세가 많아서 10억 아파트라 그러면 10억에 증여될 가능성이 많지만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나 대지 같은 경우에 농지 같은 경우에는 매매 사례 가격이 없어요. 그래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라고 하면 기준시가 같은 경우는 60, 70, 뭐 50도 될 수도 있고 이렇겠죠. 그러면 증여세 부분이 많이 낮아진다 그런 이야기고요. 비상장 주식도 마찬가지죠. 사례 가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낮게 책정해서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증여재산의 우선 순서는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 평가액이 낮은 자산, 가치가 상승할 것 같은 자산 순서대로 증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를 추가한다면은 예기치 못한 상속은 세법에서 보호를 해 주지만 의도를 가지고 있는 증여는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증여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